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2월 23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선거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딱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은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이준석 리스크가 다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리스크. 그 전에 계속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입당 과정에서 또 입당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충돌을 빚었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하는 문제부터 사사건건 이 어떤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또 최근에는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후보 단일화를 오히려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사퇴를 시키기 위한 긴급위원총회가 열려서 거의 사퇴를 하기 직전이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가서 가까스로 구초를 해줬죠. 구초를 해줘서 그다음부터 윤석열 후보가 가는 그 유세장마다 본인도 따라다니면서 마치 본인이 선거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각 이 라디오 방송 같은 데 계속 출연을 해서 정치 평론을 하듯이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것까지는 그럭저럭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자, 오늘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준석이 지금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를 사실상 방해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 개인 감정에 의해서 과거의 총선에서 선거에서 같이 붙어서 패배하기도 하고, 또 안철수를 사석에서 욕설을 해서 징계를 받고, 이런 개인 감정 때문에 계속 조롱을 하고 막 비하를 하고 안철수에게 모멸감을 주는, 자, 그런 행동을 보여왔는데, 이게 지금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본인을 구출해준 윤석열마저 패싱을 하고 윤석열 모르게 뒤에서 이중 플레이를 한 흔적들이 정황이 오늘 폭로가 됐습니다. 이중 플레이를 했다. 윤석열을 아예 패싱을 하고 안철수와 이 후보 단일화 같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 실제로 안철수 빼고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왔는데, 우선 오늘 오전에 이준석이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워낙 이 후보 단일화 막판에 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준석은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러니 오늘은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오전에 일단 이준석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철수 후보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 관계자에게 안철수를 적게 만들겠다, 이런 제안을 해온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당 쪽에서, 안철수 캠프 쪽에서 이 윤석열 캠프 쪽에 우리가 안철수 후보를 적게 만들겠다, 후보 사퇴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준석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의당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삼국지에 나오는 범강, 장달, 이런 배신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배신자의 비유를 하면서 그 사람이 안철수를 오히려 적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안철수 후보 쪽 관계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밝힐 수 있느냐, 진행자가 그렇게 물었죠. 그렇게 물으니 이준석이 지금 굉장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중 하나다, 조용히 하시길 기대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 캠프의 핵심 관계자 한 2명 정도 이름이 막 거론이 됐죠. 하나는 총괄선대본부장 이태규, 또 하나는 원내대표 권은희. 이 권은희, 특히 이 이태규, 이 두 사람이 이준석이 안철수 후보를 막 조롱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막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전을 벌이고, 자, 그런 논쟁을 일으켰는데, 자, 이렇게 되니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조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하나 폭로를 했습니다. 뭘 폭로했냐면은, 이준석이 안철수가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조건으로 우리 합당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지금까지 나오는 거는 안철수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여론조사 경선에 의한 후보 단일화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물밑 접촉에 나선 것은 공동정부죠. 공동정부. 합당은 나중에 하든지 일단 공동정부로 해서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가고
안철수에게는 국무총리를 주고 또 장관직도 좀 몇 개 주고 막 이런 공동정부 형태가 나왔는데 지금 윤석열의 그런 윤석열 주변에 가장 강한 기류가 그겁니다. 공동정부인데 그것과 완전히 다르게 공동정부가 아니고 그냥 합당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자. 그 전제 조건은 안철수가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안철수가 한 것도 아니고 이태규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안철수의 핵심 측근인 이태규에게 이준석이 야, 니네 안철수 후보 사퇴시키면은 우리하고 합당하자. 이렇게 이준석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오전에 라디오에 나와서는 그것을 마치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태규가 폭로를 한 건데,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에서 이태규 총괄 선대 본부장입니다. 안철수 캠프의 이준석 대표로부터 안철수 후보 사퇴를 전제로 한 합당 제안을 받았다. 자, 2월 초에 이준석 대표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합당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취지는 이거였다고 합니다. 이준석이 이야기한 취지는 DS에 만나가지고 밀실에서 만나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빨리 사퇴하고 대선 후에 국민의당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 공천심사에 참여를 보장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 자, 안철수를 빨리 사퇴시키고 그 다음에 대선 후에 합당을 해서 이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그 당헌 당규의 특례 조항을 만들어서 국민의당 몫으로 최고위원회 안에 이 공천심사를 할 때 지방선거를 이야기하겠죠. 자, 6월달 지방선거 공천심사 할 때 그때 몫을 주겠다. 공천심사의 1등 지분을 주겠다. 이걸 이태규하고 DS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태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이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안철수를 후보에서 끌어내리면은 사퇴를 하도록 국민의당 사람들이 일종의 쿠데타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은 2월 11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열정 열차 도착역인 지금 기차를 타고 윤석열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죠. 여수역에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함께 내려서 단일화를 선언하는 빅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이태규에게 한 겁니다. 자, 그러니 안철수를 좁게 만들어주면은 사퇴하게 만들어주면은 내가 그것을 멋지게 이벤트를 해서 안철수가 윤석열을 돕는 그런 이벤트는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준석이 이태규에게 추가적으로 종로 보궐선거에 안철수 후보가 나간다면 공천해 줄 수도 있다. 자, 막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지역에 하는 게 안철수 후보의 정치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했다. 지금 부산 출마설까지 나옵니다. 안철수 고향인 부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하도록 해줄 수도 있다. 자, 그러니 일단 사퇴를 시켜라. 자, 이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내가 이런 방안들을 안철수를 직접 만나서 설득할 수도 있다. 설명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전혀 상의를 하지 않고 혼자 독자적으로 이중 플레이를 했다. 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태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과 소통은 전혀 하지 않은 걸로 보였다. 이준석이 이런저런 제안을 막 하는 것이. 그리고 이준석 대표 취지는 단일화하는 목표가 공동정부가 아닌 합당, 그냥 비례대표 세석이 있는 이 당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합당.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아닌 자신과 하자. 이 합당 논의, 단일화 논의를 윤석열과 하지 말고 나하고 하자. 그래서 내가 안철수도 만나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다. 자, 이거 월권이죠. 후보를 완전히 패싱하는 그런 제안을 안철수 캠프에 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이태규가 느낀 거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명을 안 했지만은 누구 등 총리 노리는 사람이 많다. 이준석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무총리를 노리는 사람이 많아서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공동정부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준석이 윤석열을 후보를 패싱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구상을 해서 그 상대방의 안철수의 핵심 측근은 이태규에게 이렇게 하자. 안철수를 주저앉혀 주면은 우리가 합당을 해서 나중에 공천할 때 지분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종로 보궐선거에 최재형이 공천되기 전이니까는 최재형 자리에 우리가 안철수를 공천을 줄 수도 있다. 또 부산시장 출마하면은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안철수가 한 것도 아니고 안철수 핵심 측근과 거래를 한 거죠. 거래를 하고 이것을 윤석열과 공유를 하지 않았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은 오늘 오후 6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이태규 주장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또 진실게임, 진흙탕 공방이 막 벌어지겠죠. 이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지만은 다시 좀 좁혀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지금 오차 범위에서 1% 안으로 좁혀졌다 이런 갤럽 조사도 있었는데, 그러면 후보 단일화가 가장 큰 최대 승부처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것이죠. 안철수와 윤석열의 후보 단일화가 정권 교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라는 이준석이 뒤에서 그 2월 초, 2월 11일, 얼마 전이죠. 얼마 전까지 겉으로는 안철수에 대해서 거의 욕설하고 조롱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뒤로는 안철수의 핵심 측근과 가서 만나서 어떤 짬짬이를 하려는. 그래서 본인이 이 선거판을, 후보 단일화도 본인이 다 주도를 하되 지금 윤석열이 생각하는 공동정부, 이것과는 전혀 딴 방향으로 합당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인이 혼자 또 그림을 그리면서 이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 막판에 단일화가 시간이 또 촉박한데, 이번 주말이 거의 마지노선입니다. 또 다음 주 초 되면은 투표 용지가 인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막판 단일화가 상당히 지금 중요하고 그것이 정권 교체의 척경인데, 지금 또 이준석 리스크 때문에 서로 진실 공방이 오고 가고 하면은 단일화 협상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실제로는 윤석열, 안철수가 단판을 지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이 밑에서 서로 또 안철수가 보기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태규에게 이준석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서 무슨 나를 종로에 보낸다느니 부산시장 보낸다느니 무슨 공천권을 주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또 자기를 주머니 속에 공깃돌처럼 갖고 놀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단일화의 먹구름이 다시 드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리스크, 그동안 좀 잠잠하게 익절만 했던 이준석 리스크가 선거 막판에 다시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준석, 이 짧은 선거 아주 2주 남았는데 이준석을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의 이런 구상들은 아예 무시하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나서서 안철수 후보와 이태규도 다 빼고 후보 당사자 둘이서 만나서 담판을 해서 공동정부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지금은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과제다. 송국근의 혼술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